아저씨, 오늘 밤만 계집에서 꺼내주세요. 낡고 허름한 계집 안에서 쌍둥이 자매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말 잘 들을게요. 제발 좀 계집에서 꺼내주세요. 아이들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볼은 추위에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누가 너희를 여기에 넣어놓은 거니? 사람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계집. 도대체 이 어린 쌍둥이 자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 남겨주세요.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진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폭설이 내리고 있었어요. 바람이 세차게 불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집안은 따뜻했지만 진우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매일 밤이 이랬습니다. 눈을 감으면 2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폭설이 내리던 밤 전화기 너머로 들리던 비명소리, 병원 복도의 차가운 공기, 하얗게 덮인 영안실의 침대 세계요. 진우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어요. 수염이 거칠게 자라나 있었습니다. 언제 깎았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서재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책상 위 액자 하나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진우는 손을 뻗어 그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액자 속에는 4명이 웃고 있었습니다. 진우와 아내, 그리고 7살 쌍둥이 딸들이요. 아이들은 똑같은 머리 모양에 똑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아내는 두 아이를 안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진우의 손이 천천히 액자를 쓰다듬었습니다. 유리 위로 손가락 자국이 남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진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진우는 회사에 있었습니다. 그룹 회장으로서 중요한 회의가 있었어요. 딸들이 눈 보러 가자고 조르는 전화를 받았지만 진우는 거절했습니다. 위험해. 오늘은 그냥 집에 있어. 하지만 아내는 아이들의 졸음에 못 이겨 결국 차를 몰고 나갔어요. 눈 쌓인 산을 보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못했어요. 눈길에 미끄러진 차가 다리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그 자리에서 숨졌어요. 진우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그날 이후 진우는 모든 것을 놓아버렸습니다. 회장 자리도 회사 일도 의미가 없었어요.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그저 이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서 민준이 매일 찾아왔지만 진우는 만나지 않았어요. 이사회에서 연락이 와도 무시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었어요. 아니, 살아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숨만 쉬고 있을 뿐이었어요. 진우는 긴 한숨을 내쉬며 액자를 다시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책상 한쪽에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맨 위 서류에는 그룹 이사회 소집 통지서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그 서류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비서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가 10통이 넘게 찍혀 있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진우는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은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고 바람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눈이 왔지. 진우는 생각했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점점 더 또렷해졌어요. 개가 미친 듯이 짖어대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 늦은 밤에 무슨 일일까 싶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개 짖는 소리 사이사이로 다른 소리가 섞여 들렸어요.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귀를 기울이자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아이가 우는 소리였습니다. 진우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각에, 이 폭설에 아이가 밖에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울음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가늘고 처절한 울음소리였어요. 진우는 황급히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으로 창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눈발이 거세게 날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창문을 여는 순간 울음소리가 훨씬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분명히 아이였습니다. 진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황급히 거실로 돌아와 액자를 손에 쥐고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어요. 언제 또 집어들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흐느낌이 진우의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 순간 진우의 손에서 액자가 미끄러졌어요. 쨍그랑 액자가 바닥에 떨어지며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거실 안을 울렸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사진 속 딸들의 얼굴이 금이 간 유리 너머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그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미 현관으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코트를 걸치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신발끈을 제대로 묶지도 못했어요. 그대로 대문을 벌컥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은 이미 발목까지 쌓여 있었어요. 발을 디딜 때마다 눈이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멈추지 않았어요.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골목길이 나타났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눈발을 비추고 있었어요. 진우는 숨을 헐떡이며 골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사이로 들리는 아이의 울음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마치 기운이 빠져가는 것처럼요. 진우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손전등을 켰어요. 빛이 골목 안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골목 끝, 눈에 반쯤 파묻힌 낡은 계집 하나가 보였습니다. 개 한 마리가 계집 앞에서 미친 듯이 지저대고 있었어요. 계집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안에 뭔가 있었어요. 진우는 눈을 헤치며 계집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개가 진우를 보더니 짖음을 멈추고 뒤로 물러섰어요. 손전등 불빛이 계집 안을 비췄습니다. 그 순간 안에서 작은 손 하나가 나무 틈을 붙잡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진우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거기 누구 있니?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다만 계집 안에서 작은 흐느낌만 새어나왔습니다. 진우가 계집을 들여다봤습니다. 안에서 두 개의 작은 몸이 동시에 움찔하며 더 깊이 움츠러드는 게 느껴졌어요. 아이가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두 명이었어요. 진우는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안을 비췄어요. 그 순간 진우의 숨이 멎었습니다. 계집 안에 7살쯤 되어 보이는 쌍둥이 여자아이 둘이 서로를 꼭 끌어안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울지 않고 있었어요. 그저 고개를 깊게 숙인 채 진우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혼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요. 진우는 한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손전등을 든 손이 떨렸어요. 빛이 흔들리며 아이들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아이들의 머리카락은 엉망이었습니다. 얼굴엔 눈물 자국과 흙이 뒤섞여 있었어요. 옷은 너무 얇았고 곳곳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신발은 한쪽만 신고 있었고 맨발인 발은 새빨갛게 얼어 있었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계집안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괜찮아, 나와도 돼. 안 웃네. 진우가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몸을 웅크렸습니다. 언니로 보이는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말 잘 들을게요. 소리도 안 낼게요. 제발.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왜 이곳에 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이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아이들을 여기에 가둔 것이었죠. 누가 여기 있으라고 했니? 진우가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대답 대신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언니 아이가 동생을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급히 말했습니다. 저희 여기서 나가면 혼나요. 아이의 목소리는 너무 작았습니다. 마치 숨을 쉬듯 나오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진우는 그 말을 또렷이 들었습니다. 진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이들을 꺼내려던 손이 공중에서 떨렸어요. 이 아이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말을 들어왔을까요? 얼마나 많이 맞았을까요? 진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무도 혼내지 않아. 약속할게. 진우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더 단단했어요.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언니 아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아이가 움찔했지만 진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이를 안아들었어요. 아이의 몸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옷도 얇았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고 있었어요. 진우가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손이 떨려서 잠시 멈췄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동생 아이도 같이 안아 올렸습니다. 두 아이는 여전히 서로를 놓지 않았어요. 꼭 붙잡은 채로 떨고 있었습니다. 마치 떨어지면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처럼요. 진우가 계집안을 다시 비춰봤습니다. 바닥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담요 한 장, 옷까지 한 벌 없었습니다. 그냥 딱딱한 나무 바닥뿐이었죠. 그 좁은 공간에 아이들이 웅크리고 있었던 겁니다. 계집 옆을 보니 빈 밥그릇 하나가 눈에 덮여 있었습니다. 물그릇도 있었는데 안에 든 물은 이미 얼어붙어 있었어요. 얼마나 오래 여기 있었던 걸까요? 진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지금은 참아야 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화를 낼 수 없었어요. 이제 집으로 가자. 따뜻한 데로. 진우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품에 안고 일어서려는데 언니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응? 뭐가? 저희가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벌 받는 거예요. 아이의 목소리엔 두려움보다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이게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요. 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몰랐습니다. 동생 아이가 고개를 들어 진우를 쳐다봤습니다. 작은 눈에 눈물이 그득했어요. 죄송해요. 저희 때문에 아저씨가 추운데 나오셨어요. 저희가 소리를 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이들은 자기들이 구조받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오히려 민폐를 끼쳤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아이들을 더 꼭 안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아. 아저씨는 안 춥다. 너희만 따뜻하면 돼. 그때 진우의 손에 뭔가 축축한 게 묻었습니다. 손전등을 비춰보니 피였어요. 언니 아이의 손등에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긁힌 자국이 여러 개 있었어요. 동생 아이의 발목에도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멍과 오래된 멍이 겹쳐 있었죠. 진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이들을 따뜻한 곳으로 데려가는 게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아이들을 안은 채로 골목을 빠져나왔어요.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람도 거셌죠. 하지만 진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집을 향해 걸어갔어요. 아이들은 진우의 품에서 여전히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보다는 떨림이 약해진 것 같았어요. 진우가 품속의 아이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전등 빛에 비친 아이들의 얼굴이 또렷이 보였어요. 그 순간 진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2년 전 죽은 쌍둥이 딸들과 겹쳐 보였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떨림, 같은 폭설의 밤이었어요. 진우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그땐 못 지켜줬어. 하지만 이번엔 꼭 지켜줄게. 진우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번엔 더 빠르게, 더 단단하게 걸었어요. 집은 이제 눈앞이었습니다. 진우는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을 안은 채로 현관문을 열었어요.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제 괜찮아. 여긴 따뜻해. 진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떨고 있었어요. 아직도 무서운 건지 추운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진우는 아이들을 안은 채로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에는 아직 깨진 액자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진우는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피해 아이들을 소파에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소파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냥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언니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기 신발 벗어도 돼요? 진우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집 안에 들어왔는데도 허락을 구하고 있었어요. 응, 벗어도 돼. 편하게 해. 진우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었어요. 한쪽만 신고 있던 신발을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맨발인 발은 여전히 새빨갛게 얼어 있었죠. 이리 와서 앉아. 따뜻하게 해야지. 진우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아이들은 천천히 다가왔어요. 하지만 소파에 제대로 앉지 못했습니다. 의자 끝에만 살짝 걸터 앉았어요. 마치 금방이라도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요. 진우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일단 아이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먼저였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뜨거운 거 가져올게. 진우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남은 음식이 별로 없었어요. 진우는 요즘 거의 밥을 먹지 않았거든요. 라면이라도 끓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물을 끓이는 동안 진우는 거실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의자 끝에 앉아 있었어요.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로요. 라면이 끓었습니다. 진우는 그릇 2개에 라면을 덜어 거실로 가져왔어요. 식탁 위에 그릇을 놓았습니다. 이리 와서 먹어. 배고프지? 진우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천천히 일어나 식탁 쪽으로 왔어요. 하지만 의자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앉아도 돼. 진우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제야 아이들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역시 끝에만 걸터 앉았어요. 라면 그릇이 아이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젓가락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릇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언니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거 써도 돼요? 젓가락을 가리키며 하는 말이었습니다. 진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을 삼켰어요. 목이 막혔습니다. 응, 써도 돼. 많이 먹어. 진우가 겨우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그제야 젓가락을 집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라면을 집어 올렸습니다.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라면을 입에 넣자마자 삼켰어요.
제대로 씹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먹다가 소리가 났습니다. 후루룩 하는 소리였어요. 그 순간 아이들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조용히 먹을게요. 언니 아이가 말했습니다. 진우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라면 먹는 소리조차 내면 안 된다고 배운 겁니다. 괜찮아. 소리 내도 돼. 맛있게 먹어. 진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 뒤로 거의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조용히 천천히 먹었습니다. 라면을 다 먹고 나자 진우가 물었습니다. 너희 이름이 뭐니? 언니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윤서아예요. 동생 아이도 작게 말했습니다. 윤서윤이요. 서아, 서윤이구나. 이제 손 씻자. 화장실로 가자. 진우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이들도 따라 일어났어요. 진우는 화장실로 아이들을 데려갔습니다.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진우가 수도꼭지를 틀려고 하자 서윤이 갑자기 손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왜 그래? 진우가 물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인 채 작게 말했어요. 만지면 더럽다고 혼나요. 진우는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손이 더럽다고 만지면 안 된다고 배운 겁니다. 아니야. 너희 손은 더럽지 않아. 씻으면 깨끗해져. 진우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서윤의 손을 잡았어요. 아이가 움찔했지만 진우는 천천히 손을 물에 적셨습니다. 따뜻한 물이 흘렀습니다. 아이의 손에서 때가 씻겨 내려갔어요. 그런데 물이 손등을 적시자 빨간 자국이 드러났습니다. 긁힌 자국이었습니다. 여러 개였어요. 새로 생긴 것도 있고 이미 딱지가 앉은 것도 있었습니다. 진우는 서아의 손도 씻겼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손등과 손목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거 언제 다쳤니? 진우가 물었습니다. 서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발목도 봤어요. 역시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보라색 멍, 노란색 멍이 겹쳐 있었죠. 오래된 멍 위에 새 멍이 계속 생긴 겁니다. 진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 화를 낼 수 없었어요. 잠깐만 기다려. 약 가져올게. 진우는 구급함을 가져왔습니다. 소독약과 밴드를 꺼냈어요. 아이들의 상처를 하나하나 소독했습니다. 아프면 말해. 진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참고 있었습니다. 소독을 마치고 밴드를 붙이려는데 서아가 서윤의 발을 가리켰습니다. 동생 거 먼저요. 언니가 동생을 먼저 챙기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저렸어요. 이렇게 어린아이가 동생을 보호하며 살아온 겁니다. 진우는 서윤의 발목에 밴드를 붙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서아에게도 붙여줬어요. 이제 옷을 갈아입자. 젖었잖아. 진우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옷은 눈에 젖어 축축했어요. 진우는 방으로 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2년 전 죽은 딸들의 옷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진우는 한동안 옷장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옷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해야 했습니다. 진우는 천천히 옷을 꺼냈어요. 딸들이 7살 때 입던 옷이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아이들에게 옷을 건넸습니다. 이거 입어. 서아와 서윤은 옷을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입지 않았어요. 그냥 옷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입어도 돼요? 서아가 물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입어도 돼. 아이들은 그제야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옷이 딱 맞았습니다. 진우는 그 모습을 보며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죽은 딸들이 입던 옷을 다른 아이들이 입고 있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저려왔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1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밖에선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바람 소리가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진우는 소파 쪽을 가리키며 아이들에게 눈짓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담요 2장을 가져왔어요. 소파에 펼쳐놓고 아이들을 부르려는데 아이들은 이미 소파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앉지 않았어요. 그냥 서서 진우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기서 자도 돼요? 진우는 그 말에 또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는 것조차 허락을 구해야 하는 아이들이었어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은 그제야 조심스럽게 소파에 올라갔어요. 서로를 꼭 붙잡은 채 몸을 웅크렸습니다. 진우가 담요를 덮어주려 손을 뻗는 순간 아이들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어깨가 올라갔어요. 마치 맞을 것처럼 움츠러들었습니다. 진우는 손을 멈췄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담요를 아이들에게 덮어줬습니다. 아이들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눈을 감지도 몸을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그저 숨만 조용히 쉬고 있었습니다. 혼날까봐 숨소리조차 줄이는 것 같았어요. 진우는 거실 한쪽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어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아이들이 긴장할 것 같았습니다. 진우는 조용히 아이들을 지켜봤어요.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아이들의 숨소리가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잠이 드는 것 같았어요. 그때 서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서아는 담요를 목까지 끌어올린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말을 안 들었다고, 그래서 계집에서 자라는 벌을 받았다고 했어요. 진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계집이 처벌 장소였던 겁니다. 일부러 아이들을 그곳에 가둔 거였어요. 이 추운 겨울밤에, 눈이 내리는 밤에 말입니다. 진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하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화를 낼 수 없었어요. 그때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작은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입술로 물었습니다. 아저씨, 저희 다시 가면 또 맞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진우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어요. 서아가 동생을 더 꽉 안았습니다. 작은 몸으로 동생을 감싸 안았어요. 서아가 동생의 등을 토닥이며 작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익숙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우는 처음으로 목이 메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익숙하다는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맞는 것에 익숙한 아이들이었어요. 두려움보다 체념이 먼저인 아이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을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참았을까요?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아서였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진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희는 다시 그곳에 안 간다고, 여기서 자고 내일도 여기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엔 기대보다 체념이 먼저 보였어요. 어른의 말을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들었을까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진우의 손을 살짝 만졌어요. 손끝으로만 건드렸습니다. 그러고는 재빨리 손을 거두려 했어요. 하지만 진우가 먼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어요. 뼈만 앙상했습니다. 진우는 아이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따뜻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서윤은 처음엔 손을 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우가 놓지 않자 그제야 가만히 있었어요. 떨리는 손이 조금씩 진정됐습니다. 진우는 한참 동안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서아도 동생 옆에 바짝 붙어 있었어요. 세 사람은 그렇게 말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진우가 일어서려 하자 서윤이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작은 손이 옷을 꼭 쥐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불을 켜둬도 되냐고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실 작은 등을 켰습니다. 은은한 불빛이 방 안을 비췄어요. 아이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금 전보다 어깨에 힘이 빠졌어요. 진우는 조용히 거실 한쪽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이 완전히 잠들 때까지 지켜보기로 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의 숨소리가 점점 깊어졌어요. 서윤은 잠결에도 언니 옷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놓으면 사라질까봐 그러는 것 같았어요. 서아는 동생을 감싸 안은 채 잠들었습니다. 잠든 얼굴에도 긴장이 남아 있었어요. 진우는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진우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을 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글자를 입력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휴대폰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검색 결과가 주르륵 떠올랐어요. 아동 학대 신고 방법, 아이 보호 절차, 긴급 보호 조치 글자들이 눈앞에서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진우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법적 보호자의 동의, 친권자 확인, 법원 허가 복잡한 단어들이 가득했습니다. 진우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소파에서 자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서윤은 잠결에도 언니 옷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이 옷을 놓지 않고 있었어요. 진우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아이들이 깰까봐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이었지만 진우는 기다렸습니다. 여보세요?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에서 깬 듯 목소리가 잠겨 있었어요. 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 둘이 있다고 7살이라고 했어요.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법적 보호자분이신가요? 진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아니라고 대답해야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겨우 그 말을 꺼냈습니다. 상대방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먼저 아이들의 보호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자 동의 없이는. 그 뒤의 말은 진우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진우는 침대 끝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과 지킬 수 없다는 현실 사이에서 진우는 갈팡질팡했습니다. 법은 명확했어요. 보호자가 아니면 아이들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진우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아이들의 숨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고른 숨소리였습니다. 편히 자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진우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어요. 아이들은 여전히 소파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소파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을 지켜보며 밤을 지새웠어요.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왔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어요. 진우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시계를 보니 아침 8시였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진우는 깜짝 놀라 현관 쪽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이 깰까봐 걱정됐어요. 다행히 아이들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진우는 서둘러 현관으로 갔어요.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진우의 비서 강민준이었어요. 진우는 문을 열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회장님, 어제부터 연락이 안 되셔서. 민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진우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아이들이 깰까봐 걱정됐습니다. 지금은 안 돼. 진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진우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사회가 민준이 말을 잇다가 멈췄습니다. 거실 쪽에서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거든요. 서아가 일어나 있었습니다. 민준을 보고 있었어요. 눈이 크게 떠져 있었습니다. 민준도 서아를 봤습니다. 잠시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서아는 재빨리 담요 속으로 숨었습니다. 서윤을 끌어안으며 몸을 웅크렸어요. 진우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장 입은 어른을 보고 겁을 먹은 겁니다. 권위적인 사람들에게 당한 게 많았던 거예요. 민준 씨, 나중에 연락할게. 지금은 가봐. 진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은 더 묻지 않았어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진우는 문을 닫고 거실로 갔습니다. 아이들은 담요 속에서 떨고 있었어요. 괜찮아. 아는 사람이야. 가버렸어. 진우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불안한 눈빛이었습니다. 진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래선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제대로 된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진우는 다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번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는 변호사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진우 형? 상대방이 받았습니다. 진우는 간단히 말했어요. 아이 보호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고, 급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만나자고 했어요. 진우는 고맙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오니 아이들이 소파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우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진우는 아이들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높이를 맞췄어요. 배고프지? 아침 먹자. 진우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우는 부엌으로 가서 밥을 준비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간단히 죽을 끓였어요. 아이들이 먹기 편할 것 같았습니다. 죽을 그릇에 담아 식탁에 놓았습니다. 아이들을 불렀어요.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식탁으로 왔습니다. 그때 거실 TV가 갑자기 켜졌습니다. 진우가 실수로 리모컨을 밟은 겁니다. 뉴스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아이들이 동시에 몸을 움츠렸습니다. 귀를 막았어요.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진우는 황급히 TV를 껐습니다.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아이들은 여전히 떨고 있었습니다. 큰 소리에 놀란 겁니다. 평소에 소음에 시달렸던 거예요. 진우는 아이들에게 다가가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있어줬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아이들의 떨림이 멎었습니다.
진우는 아이들과 함께 조용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아이들은 죽을 조금씩 떠먹었어요. 여전히 소리를 내지 않으려 조심했습니다. 숟가락을 들 때마다 진우의 눈치를 봤어요. 식사를 마치고 진우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소파에 앉아 가만히 있었어요. 움직이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손만 꼭 잡고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오후 2시가 다 돼가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약속 시간은 4시였어요. 진우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준이 다시 온 건가 싶었어요.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려 현관으로 갔습니다. 화면에는 중년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40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엔 짜증이 가득했어요. 여자도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진우는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왠지 불길한 느낌이 들었어요.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길게 참을성 없이 울렸어요. 손가락으로 버튼을 계속 눌러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는 문을 열었습니다.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이들 보호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우의 온몸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떨어지는 소리였어요. 진우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아와 서윤이 소파에서 일어나 있었습니다. 아니, 일어나려다 주저앉은 것 같았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서윤의 손에서 컵이 떨어져 바닥에 굴러갔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은 겁니다. 부부의 목소리를요. 서윤이 비틀거리며 진우 쪽으로 기어왔습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했어요. 진우의 등 뒤로 숨었습니다. 작은 손이 진우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어요. 손에 힘이 너무 들어가서 손가락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아도 따라왔어요. 동생을 끌어당기며 진우 뒤에 섰습니다. 두 아이 모두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남자가 진우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칠게 신발을 벗었어요. 여자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애들 어디 있어? 나와. 남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진우 뒤에서 아이들이 동시에 움찔했어요. 서윤이 작게 비명을 삼켰습니다. 진우는 재빨리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이들을 완전히 가렸어요. 부부와 아이들 사이를 막아섰습니다. 아이들은 집을 나간 게 아닙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남자가 비웃었어요. 집 나간 거 아니면 뭐예요? 제 발로 튀어나갔죠. 애들이 원래 말 안 듣거든요. 여자가 진우를 지나쳐 집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어요. 큰 소파, 벽에 걸린 그림, 고급스러운 조명을 하나하나 훑어봤습니다. 대한그룹 회장님이시죠? 뉴스에서 봤어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진우의 표정이 굳었어요. 남자도 고개를 끄덕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아, 그 회장님이시구나. 그럼 이야기가 쉽네요. 남자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다리를 꼬며 진우를 쳐다봤어요. 여자도 옆에 앉았습니다. 애들아, 엄마 아빠 왔어. 나와. 여자의 목소리는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 뒤에 차가움이 숨어 있었어요. 진우 뒤에서 서아가 동생의 입을 막았습니다. 서윤이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올까봐 그러는 것 같았어요. 두 아이 모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일어나 진우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진우를 빙 돌아 아이들을 보려 했어요. 진우가 다시 막아섰습니다. 애들 좀 보자고요. 우리가 키운 애들인데. 여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진우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남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진우에게 다가와 어깨를 툭툭 쳤어요. 거친 손길이었습니다. 회장님, 이러지 말고 애들 그냥 내놔요. 경찰 신고라도 하실 건가요? 우린 정식 보호자예요. 서류 다 있어요. 그러면서 남자가 주머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진우 얼굴에 들이밀었어요. 양육 위탁 서류였습니다. 진우는 서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부부를 바라봤어요. 여자가 다시 진우를 지나쳐 아이들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진우가 막지 못했어요. 여자가 재빨리 움직였거든요. 서아야, 서윤아, 엄마한테 올래? 여자가 손을 뻗었습니다. 아이들은 뒤로 물러섰어요. 벽에 등을 붙였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어요. 서윤이 고개를 마구 흔들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서아는 동생을 감싸 안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싫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여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달콤하던 표정이 사라졌어요. 손을 뻗어 서아의 팔을 잡았습니다. 거칠게 잡아당겼어요. 이것들이 어디서 말대꾸야? 여자의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서아가 작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진우가 재빨리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떼어냈어요. 놓으세요. 진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여자가 진우를 노려봤어요. 남자가 다가와 진우의 어깨를 세게 밀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남의 가정사에 참견하지 마세요. 진우는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앞을 다시 막아섰어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러고는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러지 말고 조용히 끝냅시다. 애들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아세요? 여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요. 먹이고 입히고 7년이에요, 7년. 그 비용이 만만치 않죠. 진우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이들을 돈으로 계산하고 있었어요. 얼마면 되겠습니까? 남자가 노골적으로 물었습니다.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여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합의하면 조용히 끝낼 수 있어요. 언론에 나가면 곤란하시잖아요. 재벌이 남의 애 뺏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우의 표정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었어요. 진우 뒤에서 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때문에 죄송해요. 아이는 자기들 때문에 진우가 곤란해진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주먹을 쥐었어요. 오늘은 돌아가시죠. 진우가 말했습니다. 부부는 웃었어요. 남자가 명함을 꺼내 탁자에 던졌습니다. 좋아요. 생각해보세요. 내일 다시 올게요. 그때까지 현명한 선택하시길. 부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나가기 전에 여자가 다시 한번 아이들을 쳐다봤습니다. 애들아, 내일 보자. 착하게 있어. 그 목소리를 듣고 서윤이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참고 있던 울음이 쏟아졌어요. 진우는 문을 닫았습니다. 잠금 장치를 확인했어요. 체인까지 걸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오니 아이들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서로를 꼭 끌어안은 채 울고 있었어요. 진우는 아이들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아이를 꼭 안아줬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진우는 두 아이를 계속 안고 있었습니다. 등을 토닥여줬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의 울음이 먼저 멈췄습니다. 흐느낌만 남았어요. 하지만 몸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열이 나는 것처럼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서아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입술은 피가 날 정도로 깨물어져 있었습니다. 울음을 참으려고 입술을 깨문 거였어요. 아저씨, 저희 때문에 힘드시죠? 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엔 자책이 가득했어요. 자기들이 짐이 된다고, 민폐를 끼친다고 생각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힘든 건 너희잖아. 진우가 말했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또 뚝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눈물이 떨어져 작은 얼룩을 만들었어요. 저희가 비싸요. 돈이 많이 들어요. 서아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우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7살 아이가 자기 가치를 돈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니? 진우가 물었습니다. 서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진우는 아이들을 소파에 앉혔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2잔 가져왔어요. 따뜻한 물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건넸어요. 천천히 마셔. 아이들은 물을 받아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조금씩 마셨어요. 컵을 들 때마다 물이 흔들렸습니다. 진우는 바닥에 떨어진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명함에는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뒷면에는 손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일 오후 2시까지 연락 바람. 합의 금액 제시할 것. 진우는 명함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아이들을 완전히 거래의 대상으로 보고 있었어요. 물건처럼요. 진우는 명함을 구겼습니다. 주먹 안에서 명함이 구겨졌어요.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증거로 남겨둬야 했어요. 시계를 보니 3시 반이었습니다. 변호사와 약속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진우는 아이들을 쳐다봤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떨고 있었어요. 데리고 나갈 수 없었습니다. 진우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약속을 취소하고 대신 집으로 와달라고 했어요. 변호사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돌아보니 아이들이 서로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물컵을 내려놓은 채 가만히 있었어요. 눈은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초점이 없었어요. 진우는 아이들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서아, 서윤아. 아저씨가 물어볼 게 있어. 아이들이 천천히 진우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저 사람들이 평소에도 너희한테 그랬니? 돈 이야기를? 서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서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돈이 많이 든다고 맨날 그랬어요. 밥값, 옷값, 전기세까지 다 우리 때문이라고. 아이의 목소리는 너무 작았습니다.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진우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렷이 들었습니다. 진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피가 날 것 같았습니다. 밥 먹을 때도 그랬어요. 이거 얼마짜리인데 남기면 안 된다고, 우리 때문에 얼마나 돈이 드는지 안다고. 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저희가 말 안 들으면 그럼 돈 더 낭비하지 말고 밥 안 준다고 그래서 저희. 서아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동생 서윤도 따라 울었습니다. 진우는 두 아이를 다시 안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 어린 아이들이 자기 존재 자체가 돈이 든다고, 짐이 된다고 믿으며 살아왔던 겁니다. 너희는 절대 짐이 아니야. 알겠니?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믿지 못하는 눈빛이었어요. 너무 오래 그런 말을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아이들의 울음이 잦아들었습니다.
진우는 아이들을 소파에 앉혔어요. 부엌으로 가서 우유를 데워왔습니다. 따뜻한 우유 2잔을 아이들에게 건넸어요. 마셔. 몸 좀 녹여야지. 아이들은 우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시지 않았어요. 그냥 컵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비싸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우는 그 말에 숨이 막혔어요. 아니야. 안 비싸. 그리고 비싸도 상관없어. 마셔. 진우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천천히 우유를 마셨어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마셔서 오래 마실 수 있게 했습니다. 빨리 마시면 더 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 배운 것 같았어요. 1시간쯤 지나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이들이 움찔했어요. 서윤이 재빨리 진우 뒤로 숨었습니다. 괜찮아. 아저씨 친구야. 진우가 말하며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변호사였어요. 문을 열고 변호사를 맞이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진우보다 몇 살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진우 형, 무슨 일이에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진우는 거실로 안내했어요. 아이들이 소파 구석에 꼭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아이들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진우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진우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폭설 속 계집에서 아이들을 발견한 것, 양부모가 찾아온 것, 돈을 요구하며 협박한 것까지요. 변호사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때때로 메모를 했어요. 아이들을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아이들의 손등에 있는 상처, 발목에 멍을 봤어요. 다 듣고 나서 변호사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형, 솔직히 말할게요. 쉽지 않아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법적 보호자라면 형이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게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유괴로 신고당할 수도 있고요. 변호사의 말에 아이들이 동시에 움찔했습니다. 서아가 작게 말했어요. 저희가 가야 돼요. 아저씨 곤란하게 하면 안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우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안 보낼 거야. 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변호사가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학대 증거가 있으면 돼요. 명확한 증거요. 그럼 임시 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어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병원에 데리고 가겠습니다. 진단서를 받을게요. 그리고 이웃들 증언도 필요해요. 목격자가 많을수록 좋아요. 진우는 메모를 했습니다. 변호사가 일어서며 진우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형,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변호사를 배웅했습니다. 거실로 돌아오니 아이들이 서로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저씨, 저희 정말 안 가도 돼요? 저희 때문에 아저씨가 나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진우는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높이를 맞췄어요. 너희 때문이 아니야. 아저씨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알겠니? 아이들은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희망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진우는 마음속으로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들을 지키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진우는 일찍 일어났어요. 밤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이들의 떨리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양부모의 차갑던 눈빛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어요. 거실로 나가니 아이들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소파에서 서로를 꼭 안은 채 잠들어 있었어요. 잠든 얼굴에도 긴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윤은 잠결에도 언니 옷을 놓지 않고 있었어요. 진우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죽을 끓이고 과일을 깎았어요. 아이들이 먹기 편한 것들로 준비했습니다. 칼질을 하는 손이 떨렸어요. 오늘 병원에 가면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어할지 걱정됐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아이들이 깨어났습니다. 서아가 먼저 눈을 떴어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진우를 발견했습니다. 안도하는 표정이었어요. 마치 진우가 사라진 건 아닐까 걱정했던 것 같았습니다. 잘 잤니? 진우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서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생을 살며시 깨웠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 진우는 신중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병원에 가야 해. 너희 다친 데 봐야 하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이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서윤이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안 아파요,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서윤이 작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진우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아이는 진우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병원에 가면 돈이 든다고 또 부담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괜찮아. 꼭 가야 해. 아저씨 걱정은 하지 마. 진우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불안한 눈빛이었습니다. 진우는 아이들을 차에 태웠습니다. 가까운 종합병원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아이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작은 손은 서로를 꼭 잡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소아과 진료실로 갔어요. 의사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온화한 인상에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어디가 아픈가요? 의사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진우 뒤로 재빨리 숨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이 무서운 것 같았어요. 진우가 대신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의 상처를 보여줘야 한다고, 학대가 의심된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의 온화하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들을 진료대로 불렀어요. 얘들아, 이리 와볼래? 아프지 않게 할게. 약속해. 의사가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천천히 다가갔어요.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로요. 한 발 한 발 내딛는 게 힘들어 보였습니다. 의사가 서아의 손을 들어보려 하자 서아가 재빨리 손을 뒤로 숨겼습니다. 몸을 움츠렸어요. 괜찮아요, 안 아파요. 정말 괜찮아요. 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사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진우를 쳐다봤어요. 진우는 아이들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눈높이를 맞췄어요. 서아야, 진실만 말해도 돼. 이번엔 네가 혼나는 게 아니야. 이번엔 아저씨가 내 편이니까. 진우가 따뜻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아는 진우를 바라봤어요. 눈에 눈물이 그득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그 작은 손을 잡았어요. 손등에 긁힌 자국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새로 생긴 것도 있고 딱지가 앉은 것도 있었어요. 손목에는 줄에 묶인 듯한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빨갛게 부어오른 흔적도 보였어요. 의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을 꾹 깨물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윤의 팔도 확인했습니다. 역시 멍이 곳곳에 들어 있었어요. 발목에는 보라색과 노란색 멍이 겹쳐 있었습니다. 새 멍 위에 오래된 멍이 계속 생긴 흔적이었어요. 의사가 발목을 살짝 만지자 서윤이 작게 신음을 냈습니다. 아직도 아프구나. 의사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의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거 누가 했니? 아이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깊게 숙였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대답하는 것 자체가 무서운 것 같았어요. 의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진단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펜을 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쓸 때마다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진료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의사가 진우를 따로 조용히 불렀어요. 아이들이 듣지 못하게 복도 끝으로 갔습니다. 이 아이들 올해, 정말 오래 맞아온 것 같아요. 상처가 여러 단계로 나 있어요. 최소 몇 달은 됐을 거예요. 어쩌면 몇 년일 수도. 의사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진단서 드릴게요. 꼭 이 아이들 지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의사가 진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진우는 단호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진우가 낮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차 안에서 내내 조용했어요. 진우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작은 손에 땀이 배어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비서 민준이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아이들을 먼저 집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문을 닫고 민준과 마주 섰습니다. 회장님, 제가 알아봤습니다. 법무팀 동원할 수 있어요. 언제든 준비됐습니다. 민준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사설탐정도 섭외했습니다. 저 부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수 있대요. 진우는 그 말에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바로 시작해. 모든 것을 파헤쳐. 진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주는 곧바로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진우는 아이들이 살던 동네 이웃들을 찾아갔습니다. 한 명 한 명 문을 두드리며 물었어요. 처음엔 경계하던 사람들도 진우의 진심을 느끼고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밤마다 울음소리 들었어요. 애들 우는 소리 너무 처절했어요. 귀를 막고 싶을 정도였죠. 근데 우리도 무서워서 신고를 못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른 이웃도 조심스럽게 증언했습니다. 한겨울에도 얇은 옷 입고 밖에 나와 있었어요. 신발도 제대로 안 신고 발이 빨갛게 얼어 있더라고요. 증언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진우는 모든 걸 꼼꼼히 기록했어요. 녹음도 하고 서면 진술도 받았습니다. 일주일 뒤 탐정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중요한 걸 찾았습니다. 꼭 들으셔야 해요. 탐정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귀를 바짝 기울였어요. 3년 전에도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갔었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요. 하지만 전부 무마됐어요. 돈으로 합의한 것 같습니다. 진우의 눈빛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주먹을 쥐었어요. 증거 있습니까? 신고 기록 찾았습니다. 당시 담당 공무원 진술도 확보했어요. 곧 서류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진우는 단단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저 사람들은 이미 전과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또 아이들을 맡았던 거예요. 그날 밤 양부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진우는 받지 않았어요. 곧 문자가 연달아 왔습니다. 내일까지 답 안 주면 경찰 신고한다. 내 유괴로 고소할 거다. 각오해라. 진우는 문자를 하나하나 캡처했습니다. 이것도 전부 증거였어요. 협박의 증거였습니다. 거실로 가니 아이들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진우를 보며 불안한 눈빛을 보냈어요. 혹시 나쁜 소식은 아닐까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진우는 아이들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두 아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줬어요. 걱정하지 마. 이제 거의 다 됐어. 진우가 안심시키듯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으로 깊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깨에 힘이 조금 빠졌어요. 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작게 물었어요. 정말 안 가도 돼요? 저희 여기 있어도 돼요? 진우는 단호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절대 안 보낼 거야. 약속해.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진우는 모든 증거를 모아 법원에 임시 보호 조치를 신청했습니다. 진단서, 이웃 증언, 과거 학대 신고 기록까지 빠짐없이 제출했어요. 변호사는 밤을 새워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법원 결정문이 들어 있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습니다. 임시 보호 조치 승인.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진우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2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와 딸들이 떠난 뒤로 진우는 그저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회사 일도 사람 만나는 것도 모두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냥 살아있기만 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지켜야 할 아이들이 생겼어요. 진우는 서류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번엔 지킬 수 있을까?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또 잃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껴졌습니다. 다시 누군가를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었어요. 진우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을 닦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이들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진우의 표정을 살피고 있었어요. 혹시 나쁜 소식은 아닐까 불안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진우는 천천히 다가가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높이를 맞췄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 이제 여기 있어도 돼. 법원에서 허락했어. 아이들은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짜요? 정말이에요? 저희 다시 안 가도 돼요? 진우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서윤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두 아이는 서로를 꼭 안았어요. 진우는 그런 아이들을 지켜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껴졌어요. 이제 이 아이들의 인생이 자기 손에 달린 겁니다. 그날 오후 진우는 아이들 방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2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던 방이 있었어요. 죽은 쌍둥이 딸들의 방이었습니다. 진우는 그 방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어요. 방 안은 2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침대 2개, 책상 2개, 인형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진우는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딸들의 베개를 만져봤어요.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아빠, 눈 보러 가고 싶어요.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곧 집에 갈게.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회사 일에 매여 있었고 아내는 아이들의 졸음에 못 이겨 차를 몰고 나갔어요. 그리고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진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진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거실에서 아이들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하자. 이번엔 곁에 있어주자. 진우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방을 둘러봤어요. 이 방을 서아와 서윤을 위한 공간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진우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와달라고 했어요. 민준은 곧바로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이 방을. 민준이 방을 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방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진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리해야 해. 새로 시작하려면. 진우와 민주는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침대를 옮기고 책상을 치웠어요. 인형들은 조심스럽게 상자에 담았습니다. 버리지 않았어요. 다락에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정리하면서 진우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기억이었어요. 딸들이 좋아하던 인형, 함께 읽던 책, 그림들이요. 민준도 말없이 함께 정리했습니다. 가끔 진우의 어깨를 두드려줬어요. 해가 지고 방이 비워졌습니다. 진우는 텅 빈 방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금 가벼워진 것 같기도 했어요. 다음 날 진우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구 매장으로 갔습니다. 새 침대를 사러요. 여기서 너희가 쓸 침대를 고르는 거야. 진우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저희 침대요? 서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우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들은 매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하나하나 신기한 듯 바라봤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볼 뿐이었어요.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말해. 진우가 말했습니다. 서아가 작게 대답했어요. 다 좋아요. 뭐든지요. 아이는 고르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것 같았습니다. 진우는 가슴이 아팠어요. 진우가 하얀색 침대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이거 어때? 예쁘지 않니? 아이들이 침대를 봤습니다. 눈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쌀 것 같아요. 서윤이 작게 말했습니다. 진우는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을 맞췄어요. 걱정하지 마. 아저씨가 사줄게. 너희가 좋아하는 걸 골라. 아이들은 망설이다가 천천히 침대를 골랐습니다. 하얀색 침대 2개였어요. 책상도 골랐고 작은 책장도 골랐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서윤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인형 코너를 보고 있었어요. 갈색 곰 인형이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인형 코너로 갔어요. 저거 갖고 싶니? 서윤은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봤어요. 하지만 진우는 그 인형을 집어들었습니다. 서윤에게 건넸어요. 가져. 내 거야. 서윤은 인형을 받아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마치 깨질 것처럼 안았어요.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아이는 태어나서 처음 선물을 받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방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침대를 조립하고 책상을 놓고 커튼을 달았어요. 아이들은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해가 지고 방이 완성됐습니다. 진우가 아이들을 불렀어요. 들어와 봐. 아이들은 조심조심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새 침대, 새 책상이 있었어요. 창가에는 작은 화분도 놓여 있었습니다. 서아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침대를 만져봤어요. 부드러운 이불이었습니다. 우리 진짜 여기서 자도 돼요? 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우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응, 이제 너희 방이야. 그때 서윤이 조심스럽게 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평소엔 먼저 다가오지 않던 아이였어요. 천천히 팔을 벌렸습니다.
진우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이를 꼭 안아줬어요. 서윤은 진우의 품에 안겨 처음으로 몸을 맡겼습니다. 고마워요.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진우는 아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긴 겁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안에 작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현관에 아이들 신발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냉장고에는 아이들 그림이 자석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서윤이 안고 다니는 곰 인형이 놓여 있었어요. 아이들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인사를 했어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고 작게 말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젓가락을 쓸지 물어보지 않았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조심스러운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큰 소리가 나면 움찔했어요. 문 여는 소리에도 긴장했습니다. 밤에는 여전히 서로를 꼭 안고 잤어요. 진우는 그런 아이들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나아가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진우는 아이들과 함께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밥을 먹다 창밖을 봤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얗게 쌓이고 있었어요. 서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어요. 눈을 보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진우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눈은 두려움의 기억이었어요. 계집에 갇혔던 그날 밤의 기억이요. 서아야. 진우가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서아가 고개를 돌렸어요. 오늘 아저씨랑 같이 나갈래? 진우가 물었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디든 진우와 함께라면 괜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진우는 아이들에게 두꺼운 옷을 입혔습니다. 목도리도 둘러주고 장갑도 끼워줬어요. 아이들은 가만히 서서 진우가 해주는 대로 있었습니다. 어디 가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 아이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곳이 어디인지 알고 있었어요. 차를 타고 그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한 달 전 그날 밤 진우가 아이들을 발견했던 그곳이요. 차에서 내려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눈이 쌓인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발자국 소리만 들렸어요. 진우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골목 끝에 그 계집이 있었습니다. 눈에 반쯤 덮여 있었어요. 한 달 전 그대로였습니다. 진우는 계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아이들도 따라 멈췄어요. 계집을 바라봤습니다. 서윤이 진우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서아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진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어요. 여기서 우리가 만났지. 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서웠을 텐데, 많이 힘들었을 텐데.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이 좁은 계집 안에서 떨고 있던 아이들을 떠올렸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다시는 여기 오지 않아도 돼. 진우가 말했습니다. 서아가 계집을 바라봤어요.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아저씨를 만났어요. 서아가 작게 말했습니다. 진우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서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이제 이곳을 다르게 보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장소로요. 진우는 품에서 작은 꽃다발을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 온 거였어요. 계집 앞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우리 여기서 만났다는 걸 기억하자. 진우가 말했습니다.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춥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있었으니까요. 이제 집에 가자. 진우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았어요.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서아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저씨, 우리 이제 안 떨어지죠? 진우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절대 안 떨어져. 약속해. 서윤이 진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 계속 같이 있을 거예요? 진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계속 같이 있을 거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이들이 신발을 가지런히 벗었습니다. 예전처럼 벗어도 돼요? 하고 묻지 않았어요. 이제 이곳이 자기 집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서아가 처음으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도 따라했어요. 다녀왔습니다. 진우는 그 목소리를 듣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이들이 이 집을 자기 집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잘 다녀왔어. 진우가 대답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진우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였습니다. 아이들은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밥이 다 됐습니다. 진우가 아이들을 불렀어요. 밥 먹자.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진우가 아이들 그릇에 밥을 담아줬어요. 반찬도 골고루 올려줬습니다. 맛있게 먹어. 진우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숟가락을 들었어요. 밥을 먹다가 진우는 거실 벽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엔 새로운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지난주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진우와 서아, 서윤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요. 진우는 그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2년 전 잃어버린 가족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아픔은 평생 가슴에 남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지켜야 할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살아갈 이유가 충분했어요. 아저씨, 서아가 불렀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돌렸어요. 내일도 같이 있을 거예요? 서아가 물었습니다. 아직도 확인하고 싶은 거였어요. 진우는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내일도 모레도 계속 같이 있을 거야. 아이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진우도 웃었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따뜻했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었습니다. 계집에서 시작된 하지만 사랑으로 완성된 가족이요.